이번 시간부터는 D챕터 정정보호 부재력 해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정보호 해석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반력입니다. 반력도 외력입니다. 평형 조건에 의해서 반력과 하중의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지점에 반력이 존재하면 반력이 존재하는 방향의 변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정보호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고정지점, 두 번째, 힌지 지점, 세 번째, 롤러 지점이죠. 롤러 지점은 실제로 롤러입니다. 롤러.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하중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하중들로 인해서 롤러 지점에 생기는 반력 성분은 연직 방향 하나죠. 우리가 여기에서 반력 성분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그 성분이 생기는 방향으로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F라는 수평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지점은 밀려가게 되겠죠. 밀려간다는 얘기는 밀려가지 못하도록 받쳐주는 반력 성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F2라는 연직 방향의 힘이 작용했을 때 이 롤러 지점은 하중의 작용 방향으로 변이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지점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지지점에는 F2로 인해서 발생되려고 하는 변이를 저항해주는 반력 성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롤러 지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반력 성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들에서는 삼각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어도 이 지점, 지표면과 분리돼서 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도 롤러 지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힌지 지점은 롤러 지점과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이런 모양이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력이 작용을 해도, 수평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해도 이 지지점이 수평 방향으로 밀려가거나 당겨지거나 하지 않죠.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변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저항해주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 힘이 뭐냐면 수평 방향의 반력 성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직 방향으로도 변이가 생기지 않죠. 반력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힌지 지점은 우리가 흔히 땅에 접하고 있는, 지표면에 접하고 있는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반력 성분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개. 그리고 고정 지점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이 고정 지점입니다. 하중이 작용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향의 성분도 변이 성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직 방향 변이 발생하지 않고 수평 방향 변이 발생하지 않고 회전하려고 하는 변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전각이 발생하지 않는다. 회전하려고 하는 변이 성분을 제어해주는, 억제해주는 반력 성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반력 성분이 3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게 되면 고정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구조물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변형이 처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정단이 아니고 힌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회전각이 지점 부분에서 생겨나게 되고 고정 지점에서는 회전각이 생기지 않죠. 회전각 세타가 0이다. 세타는 0이 아니다. 회전 변이가 생기지 않는다. 회전 변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회전 변이가 생기지 못하도록 저항해주는 반력 모멘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회전이 생기지 못하도록 억제시켜주는 반대 방향의 힘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회전각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지점 부분에서 회전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저항해주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 얘는 저항해주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변이와 반력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수평 방향의 변이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반력이 있다는 얘기죠.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의 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반력이 있다는 얘기고, 지점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힌지, 롤러, 고정. 세 가지 지점 형태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힌지는 반력 성분이 2개. 이렇게. 롤러는 1개. 연직 방향. 고정단은 3개. 수평, 모멘트 반력. 3가지죠. 반력도 외력이죠. 외력에는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죠? 하중이 있죠. 그래서 하중이 반력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둘 다 같은 외력입니다. 구조물은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력도 구조물 외부, 하중도 구조물 외부. 외력이죠, 외력. 하중과 반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력에는 이 슬래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얘는 반력이구나. 그냥 이 표시가 없으면 모멘트 하중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설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이 작용을 하면 하중은 반력을 발생시키고, 이럴 때는 하중의 작용으로 인해서 반력의 크기를 구하려면 전체 구조물의 평형 방정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중과 반력을 구했으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내력을 구하게 되죠. 이 내력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단력, 휨 모멘트, 축력, 비틀림 모멘트. 우리가 이 4가지 중에 축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챕터 C에서 축하중을 받는 부재, 축방향 부재에서 축력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P라고 배웠죠. 축력 P. 4가지 내력의 종류 중에 축력에 대한 개념 이해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보호 구조물에서는 챕터 D에서는 전단력과 휨 모멘트에 포커싱을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 구조물 자체가, 이 보라는 구조물 자체가 외부에서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단면 내부에 휨 모멘트를 발생시켜서 외부 하중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죠. 보호 구조물은. 그래서 보호 구조물은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긴 구조물을 우리가 흔히 보라고 하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만 공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외부의 하중이 작용을 했을 때 하중의 작용으로 인한 외력을 구조물이 어떤 내력으로 저항을 해주느냐. 휨 모멘트를 가지고 저항을 하는 구조물. 만약에 이와 같은 축하중 부재가 있다. 이 축하중 부재는 네 가지 내력 중에 충력을 가지고 주로 저항해주는 구조물이죠. 기둥 구조물 같은 경우. 보호 구조물은 휨 모멘트로 주로 저항을 해준다. 추가적으로 이런 케이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블은 뭘로 저항을 하는 구조물이죠? 충력 중에서 인장력을 가지고 저항해주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내력에는 휨 모멘트, 전단력, 충력, 비틀림 네 가지가 있다. 전단력에 대한 정의는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이다.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축방향이죠. 축방향. 내력 중에 단면과 직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였냐면 충력이죠. 충력.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방향의 힘을 뭐라 하냐면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휨 모멘트는 부재의 축과 직각을 이루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 부재의 축, 얘가 부재의 축이죠.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재의 축과 직각을 이루는 축은 이 축 두 가지 축이죠. 여기에 대해서 회전하려고 하는 힘으로 저항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멘트는 구조물을 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휘게 만드는 역할. 이렇게 휘게 만든다.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틀림 모멘트는 우리가 빨래를 비틀어서 짜는 것 같은 그런 모멘트죠. 그러니까 부재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휨 모멘트는 부재를 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있을 때 부재의 축이 있으면 얘를 축을 감아서 돌리는 모멘트, 축을 감고 돌아가는 모멘트는 비틀림 모멘트. 이 부재의 축과 직각 방향의 축에 대해서 이 직각 방향의 축을 감고 도는 모멘트는 휨 모멘트. 이 휨 모멘트는 부재를 휘게 만드는 것이죠. 휘게 만든다. 비틀림 모멘트는 부재를 빨래를 짜듯이 비틀리게 만든다.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전단력이나 휨 모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 구조물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중이 작용했을 때 지지점의 반력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하중이 전달돼서 반력을 생성시키는 과정 중에 이 구조물 내부에는 내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내력의 종류가 전단력, 휨 모멘트, 축방향력, 비틀림력 네 가지라는 얘기는 했었죠. 이 내력의 크기를 구하는 게 해석하는 것이죠. 내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 이 내력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추후에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뭘 구할 수 있냐면 응력을 구할 수 있고요. 응력을 구할 수 있으면 부재의 파괴 여부, 부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정보 구조물에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반력을 구하고 구해진 반력을 이용해서 부재의 어떤 위치에서 전단력, 휨 모멘트, 충력,
비틀리 모멘트를 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력을 구하고 전단력, 휨 모멘트, 축력, 비틀리 모멘트를 구할 때 평형 방정식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평형 방정식을 이용을 할 때 부호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호는 크게 정력학적인 부호규약과 변형 부호규약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은 제가 하는 설명이 너무 어렵고 복잡한 설명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두 가지 부호규약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습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형 부호규약에서는 힘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힘이 부재를 어떻게 변형시키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단력은 부재의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부재 단면에 이렇게 작용하는 모양이 되겠죠. 이 부재를 왼쪽이 올라가고 아래쪽이 내려가는 마른 목골로 변형시키는 전단력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전단력이 한 쌍이 존재한다면 얘는 이렇게 변형을 시키려고 하겠죠. 오른쪽이 올라가는 마른 목골 모양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전단 변형이라고 합니다. 휨 모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면 이 최초의 반듯했던 부재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겠죠. 이럴 때 플러스 휨 모멘트 변형. 반대로 이런 한 쌍의 모멘트 화중이 작용하게 된다면 최초의 반듯했던 보구조물은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변형, 휨 변형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공통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정의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신장시키려고 하는 거 플러스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도록 변형시키는 휨 모멘트 플러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단력과 휨 모멘트를 구하는 과정과 방법들은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